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목요일이죠. 벌써 6시. 빨립니다. 빨라. 일찍 일어나셔야죠. 저는 요즘 5시면 눈이 떠져요. 자동적으로 떠집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항상 피곤한 것 같아. 음?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피곤해도 또 견뎌내지더라고요. 보니까 또 낮에는 대신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게 좋은데 늦게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몸에 피로도가 좀 쌓이겠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잘 버텨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신체도 어쩔 수 없어. 응? 노화 현상 옵니다. 노화 현상. 건강할 때 잘 챙기라는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 살다 보면 대인배들이 있어. 대인배. 이 대인배 있고 또 쫌생이라고 하죠. 쫌생이. 이 대인배와 쫌생이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쫌팽이라고 하나? 쫌생이라고 하는데 쫌생이. 대인배와 쫌생이.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인배의 특징. 첫 번째. 이익을 독식하지는 않는다. 혼자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익을 독식하지는 않고 두 번째 자신의 단점을 인정을 합니다. 단점을 인정을 해요. 세 번째 잘못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비난하지는 않고 네 번째 언제나 타인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능을 과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인배의 특징은 7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럼 쫌생이들은 어떠냐? 쫌생이. 이 쫌생이들은 첫 번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요. 독차지. 두 번째 자신의 장점만 과시하려고 한다. 세 번째 잘못만 찾아내려고 하죠. 네 번째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다.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더라. 여섯 번째는 기분이 태도로 나타난다.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더라. 일곱 번째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를 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비교를 하더라. 이게 이제 쫌생이의 특징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그리고 큰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마음이 좁고요. 생각이 얕고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더라.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만은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매사에 어때요? 까칠해요. 까칠하고 뭐 부정적이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더라. 그 사람이 그 가진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은 내 그릇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은 내 그릇도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나 또한 닮게 돼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항상 그릇이 큰 사람과 어울리면서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약간 그릇이 큰 사람, 대인배를 만나셔야 돼. 쫌생이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쫌생인가 대인배인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쫌생인지 대인배인지. 저도 뭐 그렇게 그릇은 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해야죠. 그릇을 키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가 오는 2025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칩 양산에 나선다고 하네요. 최첨단 초미세 파운드리 기술력을 무기 삼아가지고 대만의 TSMC 독주를 막기 위한 맹공에 나선다. 총공격에 나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은 27일 날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었어요.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이번 포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데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
이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최시영 사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서 많은 고객사들이 자체 제품과 서비스에 최적화된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AI 반도체에 가장 최적화된 이 GAA 그 트랜지스터 기술을 혁신해가지고 나가며 인공지능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포럼에서 삼성은 2나노 최첨단 그 파운드리 공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 25년부터 모바일 공급을 목표로 해서 SF2죠. 이 양산에 나서요. 성능은 12%, 전력 효율은 25% 개선한 최첨단 제품입니다. 이어서 26년에 고성능 컴퓨팅이죠. HPC 이쪽과 2027년에는 전장향까지 제품군을 확장하겠다,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1.4나노 공정 제품의 경우 계획대로 27년 양산에 돌입을 해요. 이렇게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는 어깨에 그 TSMC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삼성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죠. GAA를 도입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TSMC가 60.1%, 삼성이 12.4%네요. 전분기 대비 좀 다소 벌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은 2나노 선점을 통해서 점차 글로벌 수요가 커지고 있는 3나노 이하의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인데,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26년까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2.9% 예상하고 있고, 특히 3나노 이하죠. 이 3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매출이 올해 84억 5천만 달러, 오는 26년 381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65.3% 성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렇게 그 경기현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업계 1위와 같게 될 거다. 5년 안에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 같은 삼성 파운드리 행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이 시점에서 2나노 공정 로드맵을 상세히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정과 그런 수율 안정화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향후 고객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전장 등에 쓰이는 25년부터 그 차세대죠. 차세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지라갈륨 GAN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해 상반기부터는 차세대 6세대 그죠? 이동통신 선행 기술을 확보하고자 5나노의 RF 공정을 개발해서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고객 수요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쉘퍼스트 전략도 이어가는 거예요. 삼성은 경기 평택시, 미국의 텍사스, 여기 테일러시죠. 이 반도체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평택 3라인에서 모바일하고 이 다양한 응용처의 파운드리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라고 하는데, 시장과 고객 수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쉘퍼스트 전략도 이어갑니다. 삼성은 경기 평택시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반도체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평택 3라인에서 이 모바일 등 다양한 응용처의 파운드리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요. 삼성은 또 글로벌 그 SAPE, 세이프 파트너죠. 메모리, 패키지 기판, 그 테스트 분야 그런 업체들과 함께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를 구축을 해가지고 50개의 글로벌 IP 파트너와 4,500개 이상의 IP를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힘쓸 계기다.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강남역은 젊은이들의 북적이는 장소로 MZ세대를 타깃 삼아서 삼성 모바일 제품을 약간 즐기고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컨셉으로 삼성 강남을 만들었다. 삼성 강남.
그래서 경쟁사 애플이 젊은 세대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희만의 색깔을 갖고 제공할 수 있는 삼성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그 한국 총괄이죠. MX 팀장이 그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같아요. 삼성 강남 오픈 하루를 앞두고 28일 미디어 브리핑 열었고 아까 전에처럼 말을 했어요. 삼성 강남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개 층 2,000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됐고 삼성은 혁신 스토리를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대표 브랜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제품 체험과 고객 서비스, 소통과 배움의 커뮤니티, 하이테크 미디어 체험, 브랜드 협업, 이벤트까지 아주 다채롭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강남은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 솔루션 인스토어 모드를 제공해요. 방문 고객은 스토어 내 그 사이니지에 있는 QR코드죠.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층별 안내와 참여 가능한 이벤트 확인할 수 있고 그 강남대로를 향해서 건물 외벽의 창호 3개는 경험의 시작, 즐거움의 연결, 원 삼성 라이프의 의미를 담았어요. 내부는 아티가이스 블루하고 일렉트릭 블루, 글램 피치 색상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1층 입구에 전시된 대형 그 허그베어는 재생 플라스틱이죠. 이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서 제작한 조형물인데 친환경 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삼성의 비전을 담았고 2층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웨어러블, IT 제품 등 체험이 가능한 리테일 그 도슨트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3층에는 삼성전자 TV와 생활가전 제품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비스포크 홈매터 부스가 있고 이곳에는 또 삼성전자 임직원이 직접 들려주는 그 사내 스토리가 있죠. 뭐 사내 진미, 뭐 넥슨 메이플 스토리, 월드 컨텐츠를 활용한 픽셀 아트 크리에이터 등의 그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하여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유럽판 그 칩스법이 발효되면서 TSMC하고 인텔의 대규모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이 유럽 진출에 미온적인 그런 국내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구해 나섰어요. EU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티에리 브루롱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인데 장관급이더라고요. 29일부터 양일간 짧은 방한 일정에도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티에리 브루통이네요. 티에리 브루통 EU 유럽연합 그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웨이퍼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그 방한하는 그 브루통 위원은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에서와의 오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안덕근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통상교섭본부장도 면담을 하고 이재용 회장 면담 등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30일에는 한국 EU 디지털 파트너십 위원회 면담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관도 면담하네요. 많이 만나네 보니까. 그리고 한EU 고위급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무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하고 망 중립성 등 그 ICT 정책 협의가 주가 될 이번 방한 일정에서 이 회장과의 회동이 단연 눈길을 끄네요. 그 앞서 그 브루통 의원은 2021년 10월에 그 방한 당시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직접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시영 그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하고 면담을 했고 이석희 당시 SK 하이닉스 사장과도 회동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낸 바가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 앞선 일정을 미뤄봤을 때 그 브루통 의원이 이 회장에게 유럽 지역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브루통 의원은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일정에서 젠슨 왕 엔비디어 CEO를 비롯해가지고 뭐 크리스티아노 아먼 퀄컴 CEO하고 샘 알트먼 오픈AI CEO 등 그 반도체하고 AI 업계 이제 건물들을 연달아서 이제 회동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 투자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EU는 당초에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만을 EU판 칩스법의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TSMC가 유럽에서 그 레거시 제품인 28나노 제품 생산 계획을 밝히는 등 당초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2등인 삼성전자 이 공장 유치로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프로통 이온 이외에도 그 EU 개별 국가들의 정상들도 삼성전자 유럽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앞서 지난해 11월 그 방한한 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이어서 이제 지난 20일에 프랑스 파리 방문해서 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재용 회장하고 뭐 SK 최태원 회장 개별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양국의 그 정상 모두 이 회장과 반도체 공급망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하지만 잇따른 유럽 정상들이 구회에도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당장 유럽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뭐 유럽까지 가야 돼 하면서도, 왜냐하면 유럽은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해서 일부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런 숙달된 인력, 이 인력이 없어. 인력 등 이 갖춰진 게 없더라. 갖춰진 게 없다. 응? 현재 300조 원의 국내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유럽 지역에 새 공장을 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천회장도 잘 됩니다.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가가 조금 오르고 뭐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 투자라는 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가 않아. 막 올라갈 듯 하면서도 막 꺾여요. 막 이거 횡보할 것 같으면서도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또 떨어져. 막 그렇더라니까. 근데 막 팔았어. 이 파니까 또 올라가네. 막 미치죠. 응?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팔았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더 오르길 것 같아서 막 오를 때 샀어. 근데 떨어지는 거야. 이런 현상을 한 두세 번 마저 해버리면은, 겪으면은 이제 멘탈 깨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자신을 이제 자학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두 번 다시는 주식 투자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단숨에 돈을 벌겠다. 뭐 한몫 챙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어쩌다 운 좋아서 한 번 정도는 돼요. 하지만 그게 계속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